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1년 7월 7일 마감 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아직 빠른데 장중에 좀 먼저 보고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장이 안 좋습니다. 미국도 좀 빠지고 삼성전자가 참 좋은 실적에도 부진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래요. 삼성전자 항상 실적 좋아도요. 오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너무 좋은 실적 후에 안 가다가 또 며칠 후엔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결국 오르긴 오릅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아쉽죠. 좋은 실적인데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일단 이제 내일 아마 보고서들 나오니까 그건 소개해드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장문수 애널리스트랑 방송해봤는데 되게 논리정연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자기 주관도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이 내셨는데 목표 주가는 좀 높습니다. 43만 원이나 되고요. 네. 2분기 실적은 이제 기대치 충족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요, 차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그 반도체 공급 부족. 네, 그러니까 차를 못 만드는 거죠, 제대로. 이 두 번째가 운임 급등.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운임 있죠. 이게 어쨌든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실적들이 대부분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점은 지나간 거죠, 둘 다. 그래서 나쁠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현대모비스는 구동 모터가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그 eGMP 아시죠? 플랫폼, 전기차 배터리 플랫폼인데, 요게 여기 들어가는 구동 모터를 만들거든요. 이게 제대로 생산이 안 됐나 봐요. 수율이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안정화된 거죠, 조금씩. 이러면 하반기엔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아예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안 좋은 것들이 해소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게 봐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안 간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정의선 회장이 또 지분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알려졌어요. 모든 악재가. 그리고 전동화 부품, 그 다음에 3분기부터 실적 개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본다면 이제부터는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부진할 때 뭐 시간은 걸리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접근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언제 간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이제 안 좋은 거 다 반영됐고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요. 그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친환경 회사들이 요새 주가 잘 안 가죠. 근데 그린, 이제 친환경 산업인데 살아나는 그린 투자 열기. 이거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이 참 유명하시죠. 근데 아무튼 그린 그러니까 ESG ETF가 자금 유입이 지금 다시 5개월 만에 시작됐어요.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모멘텀이 있어요. 정책 모멘텀. 그 7월 달에 유럽 EU에서 탄소 국경세 아마 발표할 것 같고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영국의 글래스고라고 있어요. 여기서 UN 주제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파리 협약 있죠. 파리 기후협약. 이제 이행을 목표로 최종 이걸 이제 승인하는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되면 탄소 배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탄소 배출 감축. 그 시그널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감축이 이제 본격화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2030년부터 이제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의 24.4%에서, 요런 보고서들은 제가 이제 제목이나 이런 건 적어 드리니까 오늘 나온 보고서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이 날짜가 7월 7일. 그래서 뭐 어제도 한번 알려드렸지만 네이버 아니면 한경 컨센서스
들어가셔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못 찾으면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유료로 와이즈 리포트에서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거긴 돈 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의 24.4%에서 34.3%, 39.5%로 상향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향 검토 중.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근데 제가 어제 그 신한금융의 그 수소 그거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수소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수소 쪽. 우리나라에는 수소 관련주가 뭐 SK 두산퓨어셀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뭐 SPO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도 사실은 이제 수소 선박 만드는 좀 시간은 걸리죠. 그리고 암모니아 관련해서 롯데정밀화 그런 기업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친환경 섹터 뭐 전기차, 수소차, 수소산업, 풍력 어제는 CS 윈드가 좋았었죠. 사실 풍력 쪽에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린 에너지도 이제 우리가 계속 하반기 대비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희가 EPS가 오늘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키움증권의 박유학 애널리스트가 2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전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기대보다 잘 나올 거 있고 지난 연말 연초에 그 집중적으로 그 진행된 장비 수주 금액이 이번에 반영이 된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이 지금 되게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계속 투자를 이제 늘려주면 좋은데 늘리지 않는다면은 또 정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투자를 계속 늘리는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실적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올해가 영업이익이 2,340억이고요. 내년이 3,600억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계속 좋습니다. 다만 이게 형님인 삼성전자 잘 안 가니까 그게 좀 아쉽죠. 아무튼 목표 주가는 68,000원입니다. 키움에서는 원희가 EPS를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엄청난 회사예요. 원희가 EPS도. 근데 지금 삼성전자처럼 주가 안 갑니다. 그죠?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최대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세요. 여기 뭐 혹시 빠지면 46,000원까지. 이게 주봉 보고 차트 보면서 타이밍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요 정도 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가능하겠죠. 급하게 살 건 아니에요. 천천히 지금 어차피 지금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 한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이 보고서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건설주들 중에서는 DL, ENC는 가는데 이 아우인 DL건설이 참 안 가요.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DL건설은 어쨌든 목표 주가 오늘 올렸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46,000.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상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2분기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 신규 수주가 연간 목표가 지금 수주가 3조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1조 원. 그래서 아직 조금 부진한 거는 맞아요. 좀 더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 2조 원 정도를 더 달성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인허가 일정이 좀 지연됐나 봐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선 그래도 증가입니다. 증가. 예. 그 이 편한 세상 브랜드를 이용해서 중소형 주택 사업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올렸고요. 예. 현재 PER이 4.6배밖에 안 돼요. 좀 너무 심하죠. PER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DL건설도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DL 쪽을 좀 많이 강조드렸죠. DL건설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요 레벨. 예. 뭐 35,000원 같아요, 바닥은. 고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좀 하다가 방향성 잡을 것 같고, 중소형 회사 중에서는 그때 이제 JSND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 여기 JSND 또 한신공영, 예, 동원개발 이런 기업들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큰 회사 중에서는 역시 DLNC가 제일 낫고요. 너무 GS건설이 왜 안 가냐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어제 한번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지나면 또 좋아지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무슨 보고서냐면 삼성의 그 김용구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인데 3분기 주도주가 화이바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화이자도 아니고. 네, 되게 이름 되게 잘 줬네요. 네, 김용구 애널리스트. 화이바. 지난 3월 1.7%를 넘어섰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이번에 1.3%까지 빠졌어요. 엄청 급락했는데 물가 정점 통과 인시.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급락하고 있어요. 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연준의 긴축은 좀 신중한 상황. 바로 하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금리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카운트다운이죠. 8월 달에 아마 8월에 연준이 아마 테이퍼링을 언급할 것 같아요. 8월 잭슨홀 및 8월 말에. 그래서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불확실한 내용이죠. 그래서 3분기는 좀 여기서 나온 거는 회색지대라고 썼네요.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유화학 같은 유가 플레이를 하는 거죠.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동차 플러스 2차 전지. 전기차죠. 2차 전지. 합친 거. 요거 하나. 예, 그 다음에 바이오. 그래서 요게 앞 글자가요. 화죠. 요게 왜 인지 아세요? 영어로 EV. 일렉트릭 비클 아닌가요? 그죠? 요거 여기 바. 예, 요렇게. 삼두마차로 가져가자.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는 뭐 계속 오른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유가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도 크게 안 늘어나고, 정유화학이나, 그러니까 해외 정유화학도 좋고, 정유주, 그 다음에 자본재, 해외 건설 있죠. 유가 상승할 때. 기계 피팅, 뭐 조선도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 있고, 뭐 자동차 2차전지는 당연히 계속 좋아지죠. 수출도 늘어나고, 미국도 투자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는 너무 저평가돼 있대요. 네, 자동차는 엄청 싸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자동차 너무 좋게 보는데 한두 달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흐름상 좀 부진한데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나 역시 3년 이상 계속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다 라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그 CMO 위주 보자는 거죠. 삼성바이오, ST팜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자는 것 같아요. 예, 바이오 동안, 그러니까 바이오는 왜 좋냐면 금리가 꺾여서 그래요.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예, 근데 그 안에서 가장 확실한 게 이제 CMO, 위탁 생산 업체니까
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SK도 그렇게 보면 좋죠. SK도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 중에 CMO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요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만, 뭐, 굉장히 용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화이바. 저는, 그냥, 이건 저의 의견인데, 예, 아니, 뭐, 이분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예, 정유학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제 유가도 급락해서, 이건 당연히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두 개는. 당연히 좋죠, 계속. 바이오도 뭐, 고령화 시대 수혜주고, 네, 유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반기도 올라갈 건지는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테스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테스. 네, 테스 DB금융투자의 이제 어규진 연구원.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2분기 기대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들이 다 좋네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3D 낸드 장비죠. 매출이 이제 반영되고 있고, 낸드가 이제 점점 단수가 올라가면 장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3분기는 좀 안 좋대요. 3분기는 그래 주가 안 갔던 것 같아요. 3분기는 다소 주춤. 그리고 4분기는 다시 상승. 매출 투자 때문에 요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으로 보면 테스가 2분기 좋았는데 3분기 주춤하고 4분기 다시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도 해요. 예, 그러니까 3D 낸드만 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전망이에요. 올해 매출 엄청나죠. 내년은 더 많이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내년 더 좋습니다. 다만 방향성 면에서는 3분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3만원은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삼성카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예, 뭐 엄청 매력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배당 매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하나 깔아놓으면 좋은 거죠. 이제 하나금융 배당 수익률이 6% 넘어요. 엄청납니다. 작년보다, 왜냐면 올해 실적이 더 좋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카드 매출액도 좀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잖아요. 법정 최고금리 낮췄고, 이거는 조금 부담이죠, 어쨌든. 예, 정부의 규제니까. 그렇지만 그건 이미 다 반영된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이 그 MSCI 지수에서 이제 나갔어요. 예, 이미 이제 팔 만큼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5월하고 6월에만 1230억을 팔았대요. 삼성카드를. 그래서 좀 약간 눌려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끝났고, 그래서 삼성카드는 저는 뭐 이거 한번 넘지 않을까. 아니,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주만 갈 게 아니라 얘도 좀 가야죠. 너무 안 갔습니다. 예. 유일하게 거의 안 간 기업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 그래서 한번 돌파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좀 재미없지만, 어제 그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기아 목표 주가 올렸는데, 오늘 그 유한타 증권에서 이윤수 애널리스트가 기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판매 대수 증가, 분기 70만 대 돌파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은 좀 불리하게 작용했고, 하반기 판매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하반기. 연간 판매 대수를 290만 대에서 조금 줄이긴 줄였어요. 293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판매가 좀 부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나오죠. EV6 출시. 미국 점유율 반등. 미국 점유율이 한 5%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올해 영업이익은 23% 증가하고요. 그럼
내년 OP는 17%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ER은 현재 기준으로 8배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쌉니다.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도 의구심이죠. 계속 그만큼 벌겠어. 언젠가 까먹은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죠, 지금. 기아 뭐 좋은 거 알겠는데, 주가도 좀 올라왔고. 그래도 크게 보면 아직도 조정입니다. 당분간 이제 8만원 중후반대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기아도 요새 계속 좋은 보고서 나와요. 이것도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11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시간의 문제예요. 뭐 완성차도 좋지만 부품주도 이제 나쁠 건 좀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상향인데 상황으로 해봤는데 네. 아무튼 목표 주가 기아도 되게 좋은 뉴스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만 염두에 두실 건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유를 좀 계속 해나가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전혀 이상 없다. 다만 이제 주가 빠지는 건 나빠서가 아니라 당장 뭔가 없는 거죠.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서 3분기 실적 좋은 것도 좀 2분기 좋은 것도 미리 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당사에서 대우건설 보고서 나왔는데 이베스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세련 연구 대우건설도 워낙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대우건설도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영업이 105%나 증가할 거래요. 증가 전망하고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 부합입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 마진율이 지금 되게 좋대요. 주택 마진율을 1% 상향 조정. 원래 14%인데 15%로 변경됐어요.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해외 쪽도 사실 뭐 유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되게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또 국내 쪽도 주택이 좋고 거기다 분양 물량 계속 늘어나고 내년도도 좋겠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여전히 대우건설도 펀더멘트 자체 문제 없는데 그럼 주가 왜 빠지느냐? 매각 이슈가 컸어요. 매각 이슈가 좀 소멸됐죠. 그 전에 확 올라갔을 때. 한우 시스템도 이제 매각 그것 때문에 올랐다 좀 한번 밀린 거랑 비슷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중흥건설 인수로 인한 이제 약간 차익 매물출에 요것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좀 당분간 나오겠지만 현재 PER이 5.9배입니다. PER. DL건설보단 조금 비싸네요. 그래도 싸죠. 5.9배 정도 수준이라서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나쁘다 보다도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그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오를 땐 조심하셔야 돼요. 기회가 또 오히려 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사람들은 다 여기서만 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이 좋은 자리 아닐까요? 그죠? 버리고 있는 자리가 더 매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신한금융에서 LG디스플레이 오늘 보고서 나왔는데 LG디스플레이도 34,000 유지하고 LG디스플레이도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면 어차피 LCD는 안 되고 이제 사양 산업이고 OLED로 승부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주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목표 주가는 34,000원 유지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되게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면 거의 다 잘 나와요. 실적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LCD가 좋았어요. OLED도 적자 축소하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중소형 OLED. 그 애플에 납품합니다. 본격 생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OLED TV용 있지. TV도 이제 손익 개선. 아마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2.6조 정도. 거의 역대급 실적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2.6조 원이면. 그 몇 년간 계속 적자 봤거든요. 그래서 PER 7.7배. 그럼 작년만 해도 암울했죠. LG 디스플레이 뭐 망한다 어쩐다 막.
되게 암울했고 그러다 기사회생했는데 하반기에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면 TV 안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김현수 연구원님이 하나금융투자에 그 TV는 2억대예요. 2억대에서 연간 2억대에서 정체예요. 계속 여기서 뭔가 바뀌기만 하는 거예요. 더 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늘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데이터는 이제 오해고 그래서 이 안에서 LCD가 OLED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서 수혜받는 기업이 LG 디스플레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엔진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뭐 1년에 판매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 팔리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로 전기차가 생겼으니까 자 9천만 대가 1억 8천만 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대체하는 거죠. TV도 똑같아요. 2억 대에서 LCD가 없어지고 OLED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많이 말씀을 보고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거고 다만 이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조금의 뭐 시간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가져가세요. 뭐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죠. 남북경협주로 너무 보지 마세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목표가 62,000으로 올렸습니다. 2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모피가 기대보다 3% 미달. 근데 목표 주가는 올렸어요. 왜냐? 하반기에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실적 안 좋으면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건설 현장에 쓰이는 원자재 가격, 뭐 엘리베이터 만드는 원자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공급이 늘면 주택 공급 늘면 아파트죠.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예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많이 설치됩니다. 또 재건축하거나.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현대 엘리베이터가 1위예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그리고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 엘리베이터는 후행해요. 건설에. 왜냐면 다 짓고 마무리에 투입돼요. 어제 그 마감재 보여드렸죠. 그래서 한샘도 마무리에 들어가는 거고, 뭐 현대리바트, 뭐 유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마감재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건설 막바지에 투입. 그러니까 후행합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 대비해서는 조금 경기 대비 1, 2년 후행한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공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고 비싸긴 비싸요. PER은 한 19배 정도. 싼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성장을 하니까 남북기업으로 보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 이게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인 것 같아요. 51,000원, 1,500원? 이 정도네요. 그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 레벨 정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C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꾸준히 들고 가보세요. SKC도 2차 전지. 오늘 그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이거 그 백영찬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2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3% 정도 올렸고 일단 실적 추정치를 올렸어요. 동박 뭐 아시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이게 수출 가격이요. 그러니까 전기차용 그 동박 수출 가격이 6.2% 올랐대요. 이것도 괜찮고 화학사업 이익도 증가. 화학도 좋아요. 하반기는 더 좋다고 합니다. 하반기는 전지용 동박 있죠. 이 얇은 박이 있어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음극, 양극 할 때. 음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전지 박입니다.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쫙 편 거. 그런 건데, 이게 전지용 동박 5공장이 드디어 양산 시작을 하나 봐요. 하반기. 그럼 이제 매출 더 나오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하거든요. 반도체, 소재 부품도 상업 생산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회사는 화학회사인데 지금 좀 약간 IT 기업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빠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저도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계획은 그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대로 그 광고 회사인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고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11,000원으로 상향했고 뭐 예전에 올린 증권사도 많이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내 해외 다 좋고 오프라인 뭐 이런 이제 대면 광고라든가 온라인 광고도 다 지금 성장을 해요. 특히 디지털 비중이죠. 이게 48%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광고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 M&A도 많이 했어요. M&A 효과도 있고요. 북미, 중국 쪽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내년 1분기 그 동계올림픽 있죠. 북경 올림픽이 있습니다. 요것도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 좋아지면 어쨌든 광고 수준 늘어나고 거기에 또 온라인화하는 그 언택트 그쪽도 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일기획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제일기획 뭐 여전히 좋고요. 팔 이유는 없어요. 이노션도 계속 가져가시고 광고 이 국내 대표 2개 주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이게 제 의견과 비슷해요. 이 KB증권 이동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52만원. 네이버도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장기 투자. 카카오는 뭐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엔 좀 보시고 또 올해 실적 안 좋습니다. 올해 실적 부진.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투자할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회사는 국내는 당연히 좋고 일본의 전자상거래 뛰어들었죠. 그다음 웹툰, 미국, 일본 이런 것들 해외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매출액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뭐 엔터사 뭐 그 하이브 있죠. 하이브의 플랫폼 위버스 지분 투자도 있고 되게 지분 투자 되게 많이 해요. CJ그룹하고도 지분 교환하고 저번에 이마트 쪽하고도 했고 되게 다양한 사업들 이렇게 자기가 M&A 한다기보다는 지분 투자를 해서 제휴를 되게 많이 해요. 다만 이제 올해는 돈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까 일단 투자한 것도 많고 그래서 마케팅비 투자비 좀 부담으로 외형은 증가하지만 수익성은 좀 악화된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수익성도 개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 올해는 이익 정체입니다. 내년 고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보면 지금이 더 그러니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내년을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올해는 부진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좋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실적 때문에. 근데 이제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좀 네이버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뭐 여기에는 카카오가 나온 건 아닌데 네이버를 좀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못난이 삼성 SDS 오랜만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되게 긍정적인 보고서예요. 괜찮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지주회사 담당하시는 이상원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는 26만원 실적 정상화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서 좀 벗어날 것 같고 IT 서비스 사업이 지난해 지연됐어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좀 본격화 되겠죠. 신사업이 좀 늘어나고 작년에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업들이 다 디지털화 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이런 거 하려면 이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 솔루션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ERP라고 뭐 용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사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인적 관리하고 회사에서 모든 거 컴퓨터 기반,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의 인적 자원, 뭐 물적 자원 이런 것들,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삼성 그룹이 투자 많이 하면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뭐죠? 오스틴 공장. 오늘 보니까 삼성 SDI도 미국 3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 당연히 우리가 SDI가 투자하구나, 삼성전자가 투자설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럼 누가 수혜받죠? 공장 지을 때 대표적인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어져요. 그거랑 삼성 SDS가, 거기 스마트 팩토리 얘네가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공장 많이 짓죠. 인건비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자동화돼요. 삼성 SDI가, SDS. 대표적인 게 뭐 포스코 ICT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요. 동탄의 수원. 6번째 데이터 센터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12월에 이제 완공되는데, 아직 완공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죠. 굉장히 고사양의 서버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쪽으로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주가 부진했지만 모멘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 쪽, 그래서 포스코 ICT 이런 것도 괜찮고, 삼성 SDS도 일단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이제 거의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더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진했지만 뭐 미리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이런 기업들이 괜찮아요. 더 나쁠 게 없는 기업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어제 제가 그 3프로TV에서 이제 저녁에 라이브 했잖아요. 이제 같이 정영진 프로랑 김현수 연구원 이제 모시고 해봤는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질문 궁금한 거 다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항상 그분이 이제 이노베이션 담당은 아니지만 SDI 혼자 갔어요. 근데 이노베이션이 왜 못 가죠? 분할 때문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거죠. 수주 잔고도 얘가 훨씬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 정유 잘하잖아요. 정유 쪽이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40만 원입니다. 네, 정유가 하반기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인은 아니고. 근데 이제 LG화학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요, SK 이노베이션이 약간 다른 점은, 그러니까 LG화학은 그 배터리 가치가 엄청나요.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가치가 지금 현재 기업 가치에는 되게 작게 차지해요. 한번 설명드렸죠. 정유 가치가 한 15조, 그 다음에 분리막 SK 아이테크는 요게 한 4조에서 한 5조 돼요. 나머지 4조예요. 배터리가 가치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을 해도 LG화학에 비해서는 좀 데미지가 적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터리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 이게 확 커지겠지만, 근데 그게 커지는 걸 이노베이션이 고스란히 받아요, 처음엔. 왜냐? 상장을 당장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노베이션 가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LG화학도 그래서 급등했던 거고. 근데 이제 상장이 다가오면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당장 상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할 거는 같은데, 요런 시나리오를 보면 주주분들이 뭐 정말 짜증 나시는 건 이해하고, 뭐 당연히 주가 또 빠지니까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요 논리에 의하면 너무 염려는 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불편한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전고 좀 넘어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천히 오히려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한다면 뭐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중에서 오늘 그 NC소프트는 오늘 괜찮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대박 났잖아요. 1등 해가지고 막 그죠. 예. 저희 당사에 본의 아니게 송종환 애널리스트가 컴투스를 목표 주가를 낮춰가지고 그때 아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아무튼 오딘이 이제 1위 하고 나서 NC가 지금 부진한 상태죠. 근데 NC도 아마 반격 준비 중입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급등했고 불소 2가 있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대기 중 8월 말경 같아요. 신작 출시가 예상. 아니 날짜는 안 정해졌어요. 근데 이미 지금 게임은 다 나왔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못 가는데 아시겠지만 NC소프트는 한국 최고의 MMORPG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고 지금도 2, 3등에 다 포진했고 리니지 게임은 항상 1등 했었죠. 이번에 오딘이 1등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일단 출시 일정상으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것도 계속 미룬 거예요. 원래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제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딘이 지금 히트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리니지 2M이나 리니지 M이 엄청나게 실적이 다운되거나 그런 건 아니래요. 예. 아주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그 부분도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도 그때 그랬었고 되게 안 좋았었고 그래서 NC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을 때 아무도 기대 없을 때 컴투스는 좀 시간은 걸려요. 좀 그래도 바닥은 찍었고 최근에 네오이즈가 좀 잘 올라가더라고. 이거 신작 게임 기대감이 있어서. 위메이드도 좀 많이 올랐고 제일 못난이가 뭐죠? 웹젠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 NC랑 소송 걸려서 그래요. 이거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어요. 좀 부진하고 그리고 제일 좀 부진했던 게 또 W게임즈. 근데 W게임즈 어제 보여드렸죠. 내부자가 매수한 거. 그게 뭐 많이 산 건 아니니까. 근데 6만원 이하에서는 샀어요. 내부자가. 임원이. 그럼 여기 이하에서는 부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게임주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보고서 이 정도 보여드렸고 잠깐만 좀 더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한두 개 더 좀 보고서가 있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먼저 보여드릴 건 이제 이그전이죠.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이 그 의외로 강력한 IT 하드웨어 말고 IT 하드웨어 가전 이쪽 섹터인데 여기 상승세에서의 그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 제목이요. 애널리스트가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했던 얘기는 뭐냐면 IT 하드웨어 가전 이제 7월 수익률 상위에 이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IT 가전은 LG전자도 들어가 있고 LG전자 물론 오늘 좋은 실적인데도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IT 하드웨어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좀 뜨거운데 여기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삼성 SDI, LG전자, SK 아이테크놀로지, LG이노텍, 에코프로비엠 다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 전기도 좋죠. 네. 그리고 게임 바이오, 예. 그러니까 이쪽하고 게임 바이오죠. 이 섹터가 7월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거고 결론이 뭐죠? 이 기업들이 다 왕따주들이에요. 소외주들이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급락했다 오르고 급락했다 오르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빠지고 순환매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결론이 뭐냐면 게임 바이오와 더불어서 이 IT 하드웨어 이쪽 섹터 있죠. 이게 5년에서 6년 동안 가장 왕따된 업종이래요.
너무 왕따 됐죠. 예.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왕따 당하던 업종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기 그 이은택 연구원이 얘기한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뭐 아이테크놀로지, 뭐 LG전자도 있고, 그죠? 다 이 기업들 특징이 뭐죠? 기본 사업을 기반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이나 아이테크놀도 그 정유 회사잖아요. 근데 배터리 회사가 돼버렸고, 일진 머티리얼도 이제 옛날에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가전제품에 이런 데 쓰이던 이제 전지 박을 만들던 기업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도 동박회사 전기차용으로 바뀌어 버렸고, 삼성 SDI는 뭐죠? 옛날에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 맞죠? 근데 이제 차량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만들어져서 회사가 엄청 성장했고, LG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버리고, 가전은 있지만 스마트폰 버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전동화 부품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자 이거죠, 앞으로. 제가 그래서 그때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뭐죠? 이거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될 수 있는 거 고민해보자 이거죠. 자동차 있죠. 방산 대표적인 게. 조선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조선은 이제 산업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근데 대표적으로 이 방산은 뭐죠? 여기에 우주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우주, 자동차 전장,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전장은 뭐죠? LG전자. 그죠? 방산,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소. 신재생 에너지.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으로 바뀌고,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SK그룹처럼 이제 수소산업. 예,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업에 도전한 기업들. 저는 이거 전적으로 동의하잖아요. 저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LG전자, 현대차, 그죠? 눈에 딱 들어오시죠? 방산업체, 이런 기업들. 예. 찾아보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탈박. SKC도 있고, 그죠?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열심히 찾아보자라는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기계업종 보고서도 좀 늦게 나와서 요거는 이제 신한금융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고요. 아니 기계 2분기 실적 프리뷰, 이젠 전력 기계도 확대. 이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한금융 자료고 황어연, 송영훈 애널리스트. 이게 실적 전망을 한 건데 2분기 이제 전통 기계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60.5% 증가할 거래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기계업종이 60.5%. 그래서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한다고 나와 있고요. 뭐 신흥국, 선진국 산업재 되게 좋아지고 있고, 예. 여기 이제 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좀 잘 될 것으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일단 방산 있죠. 방산은 기대보다 20.6% 상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방산은 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에어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LIG 넥소는 좀 거의 기대 충족 비슷할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실적만요, 실적. 방산에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전력기계 있죠. 여기 뭐 LX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부합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기대치에 그대로 부합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실적 성장이 뭐 안 나온 건 아닌데 기대했던 것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LS가 기대상에 LS 일렉트릭이라고 하시죠.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CS 윈드, 풍력이죠. 윈드는 부합. 기대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기대상에 LS 일렉트릭, CS,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실적은 다 괜찮아요. 건설기계 쪽도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요새 뭐 건설기계가 조금 성장성이 둔화된다고 하지만 큰 흐름에서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도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성장이 예상된대요. 그리고 전력기계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탑픽은 뭐냐, 신한에서 그럼 얘기한 실적은 이제 이 정도 말씀했고, 탑픽은 현대건설기계랑 LS라고 합니다. 그 두 회사를 탑픽으로. 요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건설기계는 광산 채굴 수요가 증가하고 신흥국이 인프라 투자하니까 그 호재로 좋을 것 같고, LS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요. 전력선, LS 전선을 자회사로 두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좀 빠져있죠. 워낙 좋았다고 좀 밀렸지만 하반기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LS는 요새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서 주가 좀 부진해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급락하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LS도 조금 뭐 혹시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가 내려온다면 좋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도 전체적으로 기계업종도 대부분 좋은데 그 안에서는 현대건설기계랑 LS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늦게나마 좀 보고서 나온 게 있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전자가 일단 이제 그 메리츠증권에 이제 두 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김선우 애널리스트, 이분은 이제 좀 되게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2분기 그 실적은 영업이익이 12.5조 원, 33.3%가 직전 분기보다는 좀 증가했고요. 기대치가 1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5조 원 정도 더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추정을 했어요. 반도체 7조, 디스플레이 1.3조, 그 다음에 IM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3.2조, 가전 1조, 요렇게 지금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가 6.6조입니다. 메모리가 D램가에 올라가서 이제 추정치 메모리 추정치가 5.9조인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6.6조 나온 거죠. 영업이익. D램 쪽이 좋았고 재고도 지금 되게 크게 감소했대요. 재고 대폭 감소. 그리고 LSI 이제 그 비메모리 사업 있죠. 이게 원래 적자였거든요.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터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이제 그 영업 손실이 이제 축소가 됐고 OLED 쪽에서는 이익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사가 보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애플은 자기네 부품을 만들 때 전용 공장을 원해요. 그래서 전용 공장 만들어서 생산하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거나 뭐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금도 나왔던 것. 이게 한 8천억 되나 봐요. 8천억 원 정도. 그게 좀 더해져서 실적이 더 좋았던 거죠. 스마트폰 쪽은 요즘 당연히 뭐 2분기에 실적은 좋았어요. 3.2조면. 뭐 엄청 뭐 핫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전 사업 부분 뭐 대부분 괜찮았던 것 같고 특히 3분기가 좋아요. 3분기는 전 사업 부문 호실적 기대. 그래서 3분기는
13.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는 더 좋게 보네요. 예, 4분기로 오히려 14.3조 비수기인데도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메리츠에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죠. 삼성전자를 그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송명섭 연구원님이 보시는 거고 삼성전자 이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이제 그대로 나와 있고 예. 3분기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메리츠에서는 3분기를 13.8조 오히려 낮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좋게 보네요. 3분기 영업이익을 15.9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요렇게 좀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이 좋대요. 증익, 디스플레이, 가전은 전분기와 유사. 이거 3분기 예측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그대로 94,000원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실적은 반도체를 여기서는 6.9조 원 정도 추정을 했고 디스플레이가 1.2조 원, 스마트폰이 3.2조 원, 가전이 1.2조 원 이렇게 예상을 했고 보상금은 8,000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도 일단은 이제 출하량은 줄어들었는데 이 비용 절감 통해서 수익성을 올렸대요. 그리고 D램 낸드 다 괜찮았고 3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죠. 실적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느냐? 이 호실 쪽에도 일단 세 가지 리스크가 있대요. 언택트 수요 감소. 이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게 다 반도체니까 언택트 수요가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급 증가, 설비 투자 증가, 그 다음에 PER 하락.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감률이 모두 계획이 증가해서 연초 전망보다는 상향됐죠. 이러면 이제 약간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원인인 것 같고 실제 언택트 수요, 노트북 수요가 지금 감소하거든요. PC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갔잖아요. 그래서 6개월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빠진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 리스크가 해소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예. 근데 당장 해소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너무 무거운데 다 알려진 악재긴 하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또 어떤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되게 지금 아무튼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벤트 그 기대할 만한 건 있어요. 호재 요인. 이게 성공만 하면 주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있어요. 이게 파운드리 새로운 방식이에요. 제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AA. 원래 기존은 뭐냐면 기존 공정이 FF 핀팻 방식입니다. 기존 그게 이제 핀팻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게 이제 GAA. 이거를 채택을 하면 이게 아직 뭐 성공했다가 아니라 GAA 방식으로 하잖아요. 방식은 그 저기 FF 저 방식 대비해서 밀도 증가율이요 35%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크기가 적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밀도 증가율이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건 크기가 적은 대신에 전력 소모량이요 50% 감소, 속도가 33%.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성공하면 TSMC 고객 뺏어올 수도 있대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와의 격차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M&A.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는 삼성이 이미 언급했던 거예요. 적절한 가격으로 있다면 그 M&A를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NXP 인수를 하면 인수 성공하는 것도 긍정적. 이 두 가지 이벤트. 그러니까 악재는 다 반영은 됐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될 때 좀 의미 있는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리포트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참 뭐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동국제약도 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니 제가 이게 좀 빠져가지고 좀 봤더니 동국제약이 오늘 증권사에서 신한금융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용은 공유를 해드린 게 맞는 것 같아서 당연히 안 좋은 보고서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보단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기대 이하 실적 전망. 그래서 목표 주가를 32,000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2분기 기대했던 그 오리지널 그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좀 기대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분기 실적이 좀 다운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대요. 해외도 잘 되고 다른 쪽은 다 괜찮은데 이 기존 핵심 제품들이 좀 판매가 약간 예상보다는 부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반기는 또 좋아진대요. 하반기는 그 영업이익이 일단은 10% 정도 아니면 11%, 1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뭐 포폴 주사 이런 것들도 고성장세 하고 있고 화장품 이 주름 개선해 주는 거 화장품 있잖아요. 마데카 크림 이것도 역시 중국향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목표 주가는 좀 낮췄지만 상반기가 좀 바닥인 것 같아요. 실적은. 그래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좀 들고 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생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건 아니니까 2분기 실적 그 실망감 때문에 이게 마치 아모레퍼시픽 비슷해요. 옛날 기억나시죠? 아모레퍼시픽 실적 갑자기 추정치 하회한다 그러니까 급락시켜버려가지고 이게 빠지는데 비슷한 거죠. 미리 이제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으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지니까 주가는 또 복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 이제 그 뉴스하고 마감 시황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코스피가 좀 안 좋았고요. 코스피가 이때하고 비슷하죠.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양 시장이 되게 다르게 움직였고요. 코스닥이 훨씬 좋아요. 최근 분위기는. 근데 오늘 빠진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1.7%였다가 1.4까지 깨버렸고 뭐 지표도 부진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좀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급락했죠. 금리가 급락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소비재 기업들이 미국에서 급락했고 반대로 기술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스닥이 좋았고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 다우는 빠지고 한국은 이제 요거랑 비슷하죠 모습이. 삼성전자나 이런 게 또 못 가다 보니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역시 미국 영향 받았고 대만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 게 좀 부담이죠. 더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달러가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나쁜 건 아닌데 달러가 이거 돌파하면 또 피곤해지죠.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건 원달러 환율도 눈여겨서 좀 지켜보세요. 이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잘 유지를 하는지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달러 환율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기업들로 좀 우리가 한번 그 좀 보면 업종으로 좀 보면 오늘 이제 종이목재 섹터가 되게 좋았고요. 뭐 대형 포장, 뭐 영풍 재지, 테린 포장, 뭐 신풍 재지, 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재지주들이 급등세를 좀 펼쳐줬고 이제 이유는 뭐 아시죠? 1000명 넘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1000명 넘다 보니까 또 배달 수요
그래서 급등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 네이버가 좀 올랐고 이 광고 회사들, 그러니까 언택트형 기업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역시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부분은 빠졌는데 전기전자가 LG노텍이나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빠져버렸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음식료 기업들도 뭐 대부분 빠졌습니다. 화학, 뭐 운수창고, 항공주들이 좀 안 좋았죠. 해외여행이 좀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기계업종, 예. STX 중공업, 두산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도 오늘 대부분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가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택트가 다 갔어요. 골판지, 재택근무, 재택근무하면 뭐 알소프트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재직, 코로나19 진단키트. 예.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이게 좀 진정돼야 될 텐데 증시에도 좀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확진자 급증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바이오주들한테는 이게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쪽 시젠도 13% 급등하고, 인터넷 대표주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쪽은 다 빠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야 될 건 이런 기업들을 사자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자는 거죠. 지금 안 좋은 거. 그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는 결국 전 잡힌다고 보거든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당분간은 강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한 이 섹터를 영원히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코로나 수혜로 좀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기업이 있다면 조금씩 팔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결제에서도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KG모빌리언스는 좀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긴 했죠. 보고서 보여드리고. 되게 못 올라가는 업종이에요. 기업이에요. 더디지만 KG모빌리언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이지만 또 예,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 수혜주고, 뭐 언택트라고 해서 무조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보면 왕따주죠. 이런 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올라갔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기도 오늘 뭐 다 올라갔습니다. 웹툰,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뭐 고령화 사회 수혜주, 뭐 종합물류, 뭐 다 뭐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빠졌습니다. 카지노, 직격탄, 하루 만에 롯데관광개발. 근데 어제 5발짜리가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 여행 지금 가는 것도 아닌데 오버한 거죠. 근데 반대로 급나가면 저감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오를 때 절대 사지 마세요. 빠지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정유주도 황당하죠. 하루 만에. SOL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높은 위치에서 사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계속 가면 좋죠. 좋죠. 근데 이런 거 한 번씩 맞으면 되게 아파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신고가니까 다음날 유가 급나가니까 바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아요. 너무 올라갔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위치잖아요. 내가 크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지금 물린다 하더라도 그런 위치에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세점, 뭐 영화 다 빠집니다. 항공, 여행 뭐 할 거 없어요. 다 조선주도 오늘 안 좋았어요. 경기 민감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반등 나왔다가 또 이렇게 밀려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부진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 인상도 좀 우려되고, 그러니까 참 주식이 되게 생각해보면 참 쉬운 게 아니죠. 이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폭등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이제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조선주. 조선주 역시 안 돼. 또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쌀 때 사는 게 전 맞다.
여전히 조선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도 좋았다가 밀렸는데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싸게 사신 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밑에 싸게 잡는데 비싸게 사신 분들은 피곤한 거죠. 싸게 잡으시면 돼.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배당 계속 받으면 되고. 예, 편하게 가져가세요. 예, 전 이런 섹터들이 그냥 다 빠졌습니다. 오늘 뭐 5G, 의류, IT, 뭐 건설 대표주도 오늘은 빠졌죠. 철강주, 예, 뭐 카카오 뱅크 관련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편의점 뭐 할 것 없이 다 빠졌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다 직격탄을 맞았어요.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네페스 아크가 좀 올랐군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최근에 이제 바닥 치면서 일부 돌리긴 하는데 아직도 참 시간은 많이 걸리네요. 이게 뭐 화끈하게 가는 그런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기술이 좀 많이 올랐죠. 하나기술은 좀 올랐다 밀렸고, 대보마그네틱도 좀 어제 올랐다 밀렸고, 여전히 주가는 그냥 옆으로 가는데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어제 제일 많이 간 게 신흥 SEC죠. 신흥 SEC가 와 오늘도, 왜냐면 삼성이 투자거든요. 미국에 최대 수혜기업입니다. 많이 갔고, 석유화학도 오늘 좀 빠졌고요. 거의 대부분 빠졌습니다. OLED도 역시 오늘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도 어제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쉬어갔어요. 오늘은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오랜만에 좋았어요. 네, 역시 급락은 나왔었지만 다시 회복됐고 2분기 실적이 좋아요. 역시 좀 편하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흔들렸고, 개인은 많이 샀고 외국인 기관은 팔아버렸고, 개인이 1조 넘게 샀죠. 돈 많아요. 근데 오늘의 주범은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다 던져버렸어요. 삼성전자 보세요.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250만 주. 실적 좋은데 다 갖다 던져버렸죠. LG전자도 실적 좋았잖아요. 기관들 보세요. 다 던져버려. 팔아라 이거죠. 좋으니까 팔자. 약간 이런 심리가 발동한 것 같아요. 반도체가 실적 좋으면 SK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근데 던져요. 근데 오늘 뭐 삼성전기 오히려 올라갔는데 사고 있죠. LG노트. 약간 바뀌니까 반도체를 팔아버리고 약간 부품회사는 좀 사고 있는 그런 좀 일부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계속 참 시장에 하루는 이거 가고 하루는 저거 가고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지키셔서 절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들고 있는 거 안 가도 끝까지 버텨내시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시장은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지수는 3,300 이제 밑으로 한번 확 꺾였고, 코스닥은 견조했지만 코스닥도 불안불안해요. 저게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바이오 같은 이제 코로나19 수혜주가 가서 그런 거니까 솔직히 내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세요. 근데 다만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방향성 위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비중 확대 기회라고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락할 때 사세요. 하락 장일 때. 오르는 장에 사지 마시고 내려오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해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조 원 넘었으니까 둘 다 안 갔어요. 좀 답답하죠. 나빠서는 아니고 앞으로 모르겠다 이거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빨리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 답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바닥은 맞는데 오르지는 못하는 그 상황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어졌고, 내일도 이제 보고서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 실적은 개선되는 그림은 맞고, 4분기는 좀 모르겠어요.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4분기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안 좋은 걸 미리 반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9월 정도면 내년 2분기를 반영을 할 텐데, 그러면 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내년 2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가 조정도 뭐 영원히 전개되진 않으니까 다들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제가 사실 이제 어제 그 3프로TV 가서 진행도 정말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물어봤는데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 나가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또 진행을 하게 돼서 그럼 다 뭐 여러분들 덕이죠. 여러분들이 딱 응원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좀 힘드셨죠? 힘든 장이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